안녕하세요. 우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뷰 컨트롤러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iOS 어플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어플을 만들기 이전에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사용자에게 목록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목록의 특정 항목을 선택해서 세부 사항을 표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연락처나 알람 등의 앱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테이블 뷰 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그리고 탭바 컨트롤러도 사용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는 이전 강의에서 이미 배웠고 이번에는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화면 구조는 씬과 안에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있고 그 안에 테이블 뷰가 존재하면서 섹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섹션 안에는 테이블 뷰 셀이 하나씩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는 컨텐츠 뷰가 존재하게 됩니다. 도큐멘터리 영역에서 살펴보면 테이블 뷰 컨트롤러 씬이 있고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 테이블 뷰 컨트롤러, 테이블 뷰, 셀, 컨텐츠 뷰 이 안에 또 다른 객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서 요구하는 필수 메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Number of row in section과 Self row at index pass, did select row at index pas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Number of row in section은 섹션을 몇 개 만들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return에 숫자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2라고 하겠습니다. 숫자 2를 입력하게 되면 이 테이블 뷰 안에 섹션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Self row at index pass는 섹션 안에 셀을 몇 개를 구성을 할 것인지를 적어주게 됩니다. return에 숫자 3을 입력하게 되면 섹션 안에 셀이 3개씩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did select row at index pass는 우리가 셀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동작을 처리를 할 건지를 구현하게 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가 직접 어플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어플은 이 메인 뷰에서 테이블을 눌러서 어떠한 일을 할 건지를 나타내게 해주는 뷰도 하나 추가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뷰를 하나 더 만들 건데 그 뷰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셀이 하나 더 생기는 뷰를 또 만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할지도 뷰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를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삭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순서도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앱을 만들면 기존에 만들던 방법대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뷰라는 네임으로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멘트 타겟은 10.0 정도로 해주고 기종은 아이폰으로 해주고 빌드는 아이폰 8에 맞춰서 저희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컨트롤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모두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하나 가져와 주시고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테이블에 관한 정보들 테이블 뷰와 테이블 뷰 셀이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가져오지 않고도 뷰 컨트롤러로 테이블 뷰 컨트롤러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를 가져와서 화면 사이즈를 구성을 하면 테이블 뷰 컨트롤러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뷰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로 바꿔주게 되면 테이블 뷰 컨트롤러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뷰 컨트롤러를 두 개 더 추가적으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적당하게 화면 구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따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드를 하게 되면 어떠한 화면도 뜨지 않게 됩니다. 검은색 화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는 시작할 뷰 컨트롤러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저희는 시작하는 뷰로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이니셜 뷰 컨트롤러를 선택해 주시면 이전에 없던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 추가적으로 바 버튼을 하나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버튼의 이름은 add로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아이템에 add를 눌러주시면 플러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이 뷰로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뷰는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메인 뷰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이 뷰 컨트롤러는 노란색 점을 꼭 클릭해 주셔야지만 이러한 화면과 같이 뜹니다. 타이틀은 add view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아까 봤듯이 셀을 눌렀을 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도큐멘터리 영역에서 테이블 뷰 셀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끌고 와서 쇼를 눌러도 똑같이 동작이 처리가 됩니다. 이 뷰 컨트롤러의 이름은 저희가 디테일 뷰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드 뷰에 텍스트 창을 하나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적당하게 사이즈를 넓혀 주시고 이 텍스트 창에 제목을 입력을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제목대로 셀이 하나 추가가 되게끔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와 피커 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마지막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뷰에는 레이블을 가져와 줘야겠죠. 레이블을 하나 가져와 주시고 적당하게 사이즈를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시고, 이 세그웨이로 연결된 셀, 이 세그웨이의 이름 또한 저희는 정해 줄 겁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i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테일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g 디테일로 해주시고, 또한 저희는 셀의 이름 또한 정해 줄 겁니다. 이 셀의 이름은 보시면 지금 테이블 뷰 셀이라고 아무런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파이어에서 이름을 저희는 mycel로 바꿀 거고, 엔터를 치시면 셀 이름이 mycel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그웨이 sg 디테일이라는 이름은 뷰가 전환될 때 전달할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지정한 세그웨이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을 다 했으니 저희는 이 뷰 컨트롤러들마다 소스 코딩을 하기 위한 뷰 컨트롤러.swift 파일들을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서브 클래스가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인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테이블 뷰 컨트롤러로 해주시고 create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 뷰 컨트롤러에 대한 것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생성을 해줘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new 파일 눌러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서브 클래스를 테이블 뷰가 아닌 그냥 뷰 컨트롤러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add 뷰 컨트롤러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르게 파일 메뉴에서 new에서 파일 들어가서도 똑같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UI 뷰 컨트롤러에서 디테일 뷰 컨트롤러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본인이 편하신 방법대로 스위프트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웃렛 변수와 액션 함수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 컨트롤러.swift 파일로 가주시고, 저희는 이 스위프트 파일과 이 컨트롤러들을 서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스위프트 파일을 따로 만들고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가 이 스위프트 파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이 컴퓨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노란 점을 클릭해서 신문지 같은 버튼을 눌러서 클래스를 테이블 뷰 컨트롤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add 뷰의 노란 점 클릭하셔서 add 뷰 컨트롤러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디테일 뷰 컨트롤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구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리스트 뷰 테이블의 줄임말입니다. 생성을 해 주시고, 아웃렛 변수로서 생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add 뷰 컨트롤러에서는 저희가 보기 쉽게 일단은 주석 같은 것들을 모두 지워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필드랑 버튼을 가져올 건데, 텍스트 필드는 tf 텍스트 필드 add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해주시고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액션 함수로서 밑에다가 연결을 해 줄게요. 액션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btn add item 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뷰 컨트롤러를 수정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저희는 lbl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아울렛 변수로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이 셀에 이미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 이 안으로 이미지 3개를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는 제 블로그에 이 동영상을 올린 포스팅한 글의 동영상과 파일 그리고 추가 설명들이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뷰 컨트롤러.swift 파일에 전역 변수로서 선언을 해줄 겁니다. 변수들을 소스 코딩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넓히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시고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아까 봤던 UI 뷰 컨트롤러들과 많이 달라요. 이 다른 것은 왜 그러하냐면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함수들,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을 엑스코드에서 따로 주석 처리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석들을 풀게 되면 저희는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좀 이따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주석 처리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역 변수를 선언해 줄 거예요. 전역 변수가 뭐냐면 모든 클래스에서 이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즉 전체적인 지역에 할당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 아이템스는 배열로서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책구매, 철수와 약속, 스터디 준비하기, 그리고 이미지 변수도 하나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아이템스 이미지 파일은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 파일의 이름과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cart.png 그리고 클락.png 네, 클락.png pencil.png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자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는 number of section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주석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did receive memory warning은 저희가 아직은 사용할 일이 없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f section 이거는 따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건 섹션을 몇 개 만들지를 구현하는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return에서 1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하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number of row in section
메소드를 사용할 거예요. number of row in section. 이것은 섹션 안에 셀을 몇 개 만들 건지를 구현하는 셀이죠. 여기다가 저희는 아이템스의 배열 수만큼 할 거예요. 이 배열수, 즉 3이 되겠죠. 여기다가 저희는 items.count가 아닌 3을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또 다른 셀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이라고 해버리면 3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떠버리게 되죠. 따라서 저희는 이 배열이 추가되는 것만큼 이 값을 리턴 반환값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elf-row_add 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self-row_add 여기 있죠. 주석을 풀어서 이거는 셀을 어떻게 꾸밀 건지 구현을 하는 함수예요. 저희는 어떻게 꾸밀 거냐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dequire reserve 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셀을 스택이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서 사용을 하게 해주는 메소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빌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지금 아직 안 되네요. 아이고. 네, 일단은 구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저희가 아까 정해놨던 셀 이름 mycel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mycell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아까 셀의 이름을 mycell로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이 mycell을 저희는 화면에 띄울 겁니다. 이 mycel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스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텍스트 라벨의 텍스트는 items index path as ns index path 네. .r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덱스 패스 이 as는 형 변환 연산자예요. 형 변환 연산자. 즉 이 인덱스 패스라는 거를 저희는 ns 인덱스 패스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형을 변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row 배열의 첨자를 의미합니다. 아이템의 배열 값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셀에는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셀에 텍스트 라벨이 존재하고 그리고 셀에 또한 이미지를 띄우는 이미지 뷰도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아울렛 변수나 액션 함수를 그런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의 이미지 뷰는 이미지 뷰의 이미지는 이미 UI 이미지 타입의 named items 이미지 파일의 배열로 해줘야겠죠.
셀의 이미지 뷰에 아이템스 이미지 파일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셀을 반환을 해주고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넘어갈 수 있고 누르면 창만 넘어간 거죠. 뷰만. 그리고 아까 디큐어레이저블 셀 이게 뭐냐면 저희는 이 셀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 이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면 위에 것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걸 위로 올릴 때 저희는 컴퓨터에서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거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스택의 저장 공간, 주기억 장치의 스택, Q라고도 하죠. 그러한 임시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다시 이것을 내리면 불러와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디큐어레이저블 셀이에요. 그 셀을 마이셀을 불러오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목록을 삭제하는 소스를 코딩을 할 거예요. commit editing style이라는 메소드에서 구현을 해야 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commit editing style 여기 있습니다. 이 주석도 풀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mmit 이게 저지르다, 범하다 라는 뜻이었죠. 네. 스타일을 편집을 범하다. 예.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셀들의 스타일을 어떻게 편집을 할 건지 구현해주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저희는 새로운 소스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items remove 이거를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아까 복사해 놨었죠? 커맨드 V. 네. 근데 이 중괄호들은 지워줘야 합니다. 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items 이미지 파일에 remove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아이템스의 배열에 해당하는 것을 지우겠다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미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현을 하면 저희는 삭제가 구현이 될 겁니다. 왼쪽으로 슬래시 하면은 델리트라는 게 생기게 됐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돼 있던 델리트를 삭제로 바꾸는 함수를 추가해 줄 거예요. 여기 델리트 밑에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title for delete confirmation button for row add 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있었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적어줘야 하는 메소드예요. 타이틀 for delete con 나왔습니다. 버튼 for 예, 위에 거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펑크에서 테이블 뷰 모든 함수가 다 짜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란에 적어주시면 돼요. 뭐를 return 문자열로 해서 삭제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삭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바 버튼을 추가해서 목록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지금 여기에는 에디트라는 버튼이 없죠. 에디트라는 버튼을 저희는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이게 지금 첫 화면이죠. 이 화면이 모두 다 스토리보드에서 저희가 구성한 화면들이 모두 다 띄워지고 나서 에디트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저희는 따라서 view did load라는 곳에서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맨 밑에 거 self.navigation 아이템을 추가할 거예요. 이것만 지워주면 됩니다. 지워서 빌드를 하면은 생성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오른쪽에 나왔죠.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왔는데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왼쪽에 둘 겁니다. 레프트로 해 주시면 됩니다. 레프 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고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도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록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소스를 코딩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ove row add 메서드를 찾아야 합니다. move row add 여기 있습니다. move row add 이라는 메서드의 주석을 지워서 저희는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안에 저희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item to move라는 것을 만들어 줄게요. 이 안에다가 저희는 items에 from index pass as anything that pass.row를 안에 넣어 줄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오류를 픽스를 눌러서 오류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잠시만요. 제가 이 i를 네 대문자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from index pass 네이버 유즈 컨사이드 리플레이 아하 네 이거는 제가 쓰고 나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에 대한 것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이미지 to move로 할게요. 이미지 to move
아이템 이미지 to move로 하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복부 타는데 여기서는 아이템스 이미지겠죠. 이미지 파일 거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적어준 소스는 뭐냐면 이동할 아이템의 위치를 해당 변수, 즉 item to move에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동은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오류는 뭐냐면 에디트 눌러서 이동은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옮겨지지 않아요. 그 안에 데이터까지 옮기는 소스는 코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 안의 내용도 코딩을 하지 않아서 지금 시각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럼 먼저 여기 있는 거를 소스 구현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먼저 할게요. 아이템스 좀 나중에 오류가 떠버리면은 곤란해지니까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한 거냐면 이거 뭐야? 이 중괄호들을 저희는 지워줘야 합니다. 이동할 아이템을 삭제하고 아이템들의 인덱스, 즉 배열이 재정렬되게끔 써준 거예요. 일단 이동할 아이템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된 아이템을 다시 이동한 위치로 삽입을 해주면 돼요. items insert죠. insert 그리고 item to move 거를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to as ns index 형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배열의 첨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v 커맨드 v 해주시고 이미지 파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삭제된 아이템을 이동할 위치로 삽입하고 아이템들의 인덱스가 재정렬되게끔 해준 거예요. 지금 왜 오류가 네, 이건 안 해줬네요. 아이템 이미지 to move로 해줘야겠죠. 그럼 이 오류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일단은 이것을 주석 처리하고 이따가 다시 주석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만든 애드뷰에 플러스 버튼을 활용해서 새 목록을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 액션 함수 안에다가
items append tf add item의 텍스트를 강제로 넣을 거예요. 이 옵셔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옵셔널이라는 거에는 느낌표와 물음표라는 게 있는데 물음표는 강제로 언래핑을 하겠다는 것이고 물음표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공란으로 두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소스의 의미는 아이템스에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 값을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텍스트 필드에 저희가 적게 되는 텍스트 값을 아이템스에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아이템스가 뭐였죠? 이거였죠. 이 안에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지도 추가해 주어야겠지요. append 하고 저희는 일단은 클락 시계 이미지만 추가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의 텍스트를 지워버리고 내용을 지워버리고 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아이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뷰 컨트롤러로 이동을 할 겁니다. 툴으로 해주시고 이 언더스코어는 변수를 단 한 번만 사용을 한다거나 생략해도 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주격 장치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재생되고 있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언더스코어로 안 했네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빌드에서 새 목록이 추가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되지 않죠. 추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이템과 아이템 이미지 파일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는 했지만 아직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서 추가하는 소스는 입력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소스를 입력하는 부분부터는 2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딤이었습니다.